내드렸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인데 개정된 문제들이 많고 이런 식으로 내면 좀 어렵겠죠. 얼마든지 문제는 어렵게 낼 수 있다고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난이도 조절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출제하는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난이도 조절 어떻게 누가 합니까? 물어보니까 수학과 교수가 한대요. 수학과 교수. 통계학 빅데이터 전공하는 교수가 난이도 조절한다고요. 정부에서 이제 올해 40만 명 넘게 원서 접수했기 때문에 몇 명 정도 뽑을 건지를 정할 거 아니에요. 대충. 그러면 뭐 한 2만 명 정도 선발하겠다 하면 요 정도 난이도로 하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한 2만 명 정도 나오겠다 하면 거의 맞대요. 그게. 그러니까 난이도를 그런 식으로 조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응시자가 많으면 조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쉬운 문제만 봤잖아요. 그러다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그렇다고 문제만 답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내용 자체가 뭐 사이드에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1번 문제는 구비서류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보면 원본, 사본 전부 제출하는 거 50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 거 했는데 기억, 폐업신고, 니은,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원본 반납해야 됩니다. 사본 반납 안 하면 안 되겠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취소됐을 때 반납도 다 원본이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 등록인장,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록증 원본 가져가서 변경인장을 찍어야 됩니다. 도장을. 그래서 원본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천시에 있다가 광주시로 옮기면 이천시장한테 받은 거 반납하고 원본. 새로 광주시장한테 받아야 되죠. 원본입니다. 근데 미음은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4번에 있습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 4본.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5번이 아니고 비업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 실무교육 수료증인데 실무교육 수료증은 전부 4번입니다. 4번. 원본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있습니다. 모두 4번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자, 그 다음에 시옷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 제출해야 됩니다. 원본 제출해가지고 주소 같은 거 고쳐야 되겠죠. 답 3번입니다. 5개가 원본입니다. 미음, 비업 2개만 4번입니다. 2번에 농지법 옳은 것입니다. 이게 8월 18일 날 개정된 겁니다. 며칠 전에. 며칠도 안 됐네요. 오늘 20일입니까? 20일이죠. 이틀 전에 개정된 거라고요. 개정은 국회 통과는 제가 얼마 좀 됐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공포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게 8월 18일이라고요. 그 시행 시기가 돌아오지 아니한 거, 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 바뀌었는데 그런 거는 이게 문제 없습니다. 시행 시기가 9개월 후니까. 근데 이거는 즉시 시행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에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주말 체험 목적으로 취득 불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완전히 농사만 지어야 되는 땅이죠. 진흥지역 안에는 진흥구역이 있고 보호구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흥지역 외의 농지가 있습니다. 이거 공법에 나올 확률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법에 지금 농지법이 2문제 나오잖아요. 개정된 거 시험에 개정된 거는 여기 전부 다 적었어요. 이번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니은에 농지 불법 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 강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를 들어서 LH 직원이 나 지금 실제 농사는 못 짓는데 그래도 이거 농지 취득할 수 있겠죠? 이러면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뭐 몰래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중개를 하면 개업공개사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 시흥 광명 신도시 LH 직원 투기 때문에 생긴 법입니다. 새로 생겼고요. 디귿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일반 농지는 농사를 안 짓게 되면은 바로 처분 명령하는 게 아니라 처분 의무 기간 1년 줘야 돼요. 1년 의무 기간 주고 그래도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고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죠. 근데 지금 LH 직원이 그 시형 광명 투기한 거는 최소 처분 명령을 하려면 1년 6개월은 지나야 된다고. 1년은 지나야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야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데요. 1년 6개월 안에 지금 수용 보상금 지급하고 빨리 수용해야 돼. 그래야 신도시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 신도시 개발하려고 하면 이미 보상금 다 줘버리고 나면 의미가 없죠. 지금 LH 직원 몇 명 잘렸더라고요. 그 해임됐는데도 퇴직금은 다 받아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퇴직금 다 받아갔다고 뭐 대통령 욕하고 이런 분도 인터넷에 많이 있던데 법에 그는 다 주게 돼 있대요. 공무원들은 절반 깎고 이런 게 있는데 일반 사기업이나 이게 LH 이런 데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 거예요. 법을 바꿔야 되겠죠. 만약에 주기 싫으면.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나 검찰 이런 사람은 재판에 계류 중이면 사표 내고 싶어도 사표 못 내요. 수리가 안 돼요. 만약에 해임돼 버리면 나중에 퇴직금 다 못 받거든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공무원들은 범죄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근데 LH 직원 이런 경우는 뭐 퇴직금 다 받고 또 그 보니까 스타 강사 해가지고 몇 억씩 벌었더라고요. 토지 경매 강의해가지고. 그래서 디귿은 이거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바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일반적으로는 의무기간 1년 주고 나서 처분 명령하죠. 그럼 최소 1년 6개월까지는 아무런 제재 안 받고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요. 그 사이에 수용 보상금 다 받아버린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바로 6개월 이내에 곧바로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증을 받은 것이 인정되면. 그럼 뭐예요? 농사 짓겠다고 계획서 제출해놓고 농사 안 지으면 그 부정한 방법이잖아요. LH 직원 농사 지으러 못 가잖아요. 거의. 그 다음에 리얼에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농지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밑줄 치세요.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5천만 원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게 토지 취득 가격은 몇 억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몇 억 취득한 가격 전부 다 벌금으로 다 뺏길 수 있다는 이야기. 이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증을 발급받아 취득했으면 소유 제한, 소유 상한 위반. 소유 상한 주말 체험용로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 이농하는 경우는 10,000제곱미터 이하 이런 게 있죠. 거짓 부정한 방법 이거는 이제 뭔지 딱 명확하게 말할 수 없고 소송해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바로 소송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 이제 LH 직원 이런 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다음 미엄 불법으로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해외 여행 가고 해야 위탁 경영 가능한데 LH 직원이 여행도 안 가면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농사 지으라고 맡기고 이러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업이 중요하죠. 비업 이거는 명확하게 뭐 비업은 이행강제금 제도는 시험에 잘 나와요. 건축법, 농지법 제가 이행강제금 맨날 프린트 내드린 거 바꿔야 되겠죠.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옛날에는 그냥 농지 토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25%로 바뀌었고요. 또 토지 가액이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입니다. 25%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만 부과해버리면 감정가격 높은 가격이니까 감정가격은 시세죠. 취득할 때 1억에 취득했지만 감정가격은 2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신도시 개발하고 이러면은 그러면 그 금액 전부 다 이행강제금으로 뺏기게 된다고요. 25% 1년에 25%로 바뀌었습니다. 8월 18일부로 바뀌었다고요. 비업 하나만 틀렸습니다. 나머지 옳은 내용입니다. 이거 알아보고 싶으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농지법 들어가 보시면 바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3번 분묘기지권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30회, 31회 두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전에 묘가 설치되었다면 지금 현재 20년 넘었으면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어요.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이 안 지났다 하더라도 판례라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점유하는 기간 동안 지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료를 청구한 때로부터 계산해서 주면 됩니다. 점유한 때로부터라고 하면 이거 묘 설치한 지금 뭐 묘 설치한 지 100년 됐는데 지료 달라고 하면 100년 거 다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청구한 때로부터 지급하면 된다고. 이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100년 지났는데 지금 와서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한 날부터 계산해서 주면 된다고요. 판례가 소수 의견은 점유한 기간 동안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판례도 견해도 있어요. 소수 견해가. 근데 다수 의견은 청구한 때로부터 지급해야 된다. 이거 바뀌었죠. 판례가 4월 29일 4월 말에 바뀐 판례입니다. 이거 2번. 자, 그 다음에 3번은 했잖아요. 쌍분이나 단분 형태로 합장,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4번 설치할 수 있다. 없다고요. 4번 사성 무덤 뒤에 반달형으로 둘러싸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분묘기지권은 민법 지상권과 유사하지만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제사하고 관리하면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경구한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은 5년이죠. 그럼 분묘는 이게 뭐냐면 특수 공작물입니다. 5년이 아니라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그러므로 4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거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 시중에서는 아마 못 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시험에 나올 수 이거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암기 프린트기 다 있다고요. 포상금 지급 대상은 28번에 있습니다. 무부양 광시공시 무부양 광시공시 별로 어렵지 않죠.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공시 뭡니까 이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다 세 개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암기 프린트 11번. 개업 공개사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다? 2개밖에 없죠. 3개라고요? 2개잖아요. 2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서 포상금 지급 대상인 것은 5개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고 이건 암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좋죠. 문제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런 형태를 못 풀어봐서 수는 있지만 답 2번입니다. 디귿, 리얼 2개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나머지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죠. 그 비업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긴 한데 비업은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문제 잘못된 거 없죠? 2번이 답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예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결격사유 옳은 것은 기억은 2001년 6월 30일 7시에 출생한 자는 2020년 6월 30일 0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예?
초일 산입. 만 19세 되면은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고요. 리언은 심신이 박약하거나 낭비로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는 결격 사유가 아니고요.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결격 사유입니다. 리언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집행유예 기간 3년이니까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초일 산입 불산입은 논점이 안 된다 했습니다. 디귿은 맞습니다. 유예 기간만 결격 사유입니다. 리얼은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결격 사유죠. 리얼 틀렸습니다.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 아닙니다. 미험에 보면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으로 벌금받아야 되죠. 사기죄로 벌금받아도 결격 사유 아니라고요.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네요. 2번. 6번에 이것도 아마 시중에 있는 책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내용입니다. 6월 1일 날 공포됐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모든 출판사 책에는 없어요. 제가 여러 출판사 책을 강의하고 있는데, 근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우리 실거래가격 신고하는 건 암기 프린트 13번에 있잖아요. 임대차 신고해야 되는 거, 기억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이거 왜 신고하라고 하겠어요? 임대차 신고. 정부에서는 과세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으면 언젠가는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지금 당장은 국민 반발을 하니까 안 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인적사항을 알아야 누가 세를 얼마 놓고 있는지 이런 거 다 파악하려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야 됩니다. 인적사항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차 면적, 임대차 목적물 현황, 디귿, 보증금 및 월차임. 그래서 보증금이 6천만 원,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면 둘 중에 하나 초과하면 신고해야 되죠.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미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건 행사 여부,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사실은 주인도 보호하는 거예요. 주인도 모르고 아무 말 안 하고 4년 지날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4년 더 살 수 있다고 했죠.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2년은 묵시적 갱신돼서 살고 2년 끝나기 2개월 전에 갱신 요구하면 또 2년 더 연장 가능하다고요. 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잖아요. 한 번만. 예, 그래서 미험도 맞고요. 비업은 틀렸습니다. 임대차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신고할 때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답 5번입니다. 비업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신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좋아요. 그 시중에 책에는 아직까지 없는 문제입니다. 7번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 신고해도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은 했는데, 포상금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네요. 암기 프린트 28번하고 47번 두 가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네요. 이 암기 프린트에 있는 건 다 중요하다고 했죠. 암기 프린트 47번에 보면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6개가 있잖아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외의 자료, 이게 1번부터 3번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면서 또 포상금 지급 대상인 것은 니은, 디귿 2 개밖에 없습니다. 니은,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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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밖에 없습니다.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두 개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기억은 포상금 지급 대상은 되죠. 근데 면제 감경 대상은 됩니다. 거짓신고한 경우는 면제 감경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 대상은 됩니다. 근데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에 해당됩니다. 미엄,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 감경 대상은 되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비업,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감경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 면제 감경 받을 수 없는 것에는 해당되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답 2번입니다. 니은, 디귿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 1번입니다. 증명자료 제출은 투기과열지구만 해당되죠. 조정대상자격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주계획을 제출하는 거지 증명자료 제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증명자료는 투기과열지구만 제출한다고. 조정대상지역은 증명자료 제출하는 건 아니라고요. 증명하는 서류 제출한다 해서 1번 틀렸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때문에 틀렸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건공도시, 빈산주택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죠. 국가 등의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도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5번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거래 계약의 체결로부터 25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된다. 25일 이내입니다. 25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려는 자가 보통 개업공개사나 법무사 하거든요. 개업공개사한테 25일 이내에 제출하면 개업공개사가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빈칸에다가. 만약에 25일 이내에 신고하려는 자에게 제공 안 할 경우는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이 직접 제출해야 되겠죠. 누가 제출해요? 매수인이. 자금조달은 매수인이 하는 거잖아요. 매도인은 할 필요 없죠. 자금조달계획. 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일단 답은 5번입니다. 답은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신고할 때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요. 법인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하라고 할 때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뒤에 보니까 우리 건물 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 있대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도 주택으로 임대차 했으면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은 제출할 필요 없죠.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주택이지만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잖아요. 일단 5번이 정답이고요.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1번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지급할 수 있는데 과태료 감경 면제 대상은 아니라고 했죠? 감경 대상은 아닙니다. 임대차 거짓으로 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된다. X라고요. 면제 감경 대상은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면제 감경 대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암기 프린트 47번에 면제 감경 대상 아닌 걸 적어놨잖아요. 면제 감경 대상에 해당합니다. 3번 202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단 기간만 변경하고 보증금이나 차임이 전혀 변동이 없다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5월 말까지 계약한 건 신고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외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인천광역시 용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신고해야 되죠. 경기도 가평군, 청평군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평창군 이런 데는 신고 안 해도 되죠. 그리고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경기도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군 지역은 안 해도 된다고요.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이런 데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9번의 답 5번입니다. 10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10번 기출문제입니다. 30회 기출문제입니다. 최근에 30회, 31회 기출문제 보면 어려워요. 공인중개사법이.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꾸 풀어봐서 그래 그나마 좀 쉽게 느껴지지만 상당히 어려웠어요. 30회, 31회 공인중개사법 두 번 다 기출문제라고. 30회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을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년 6월 3일 10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 16시에 다른 채권자 정은 다음 날 16시에 X주택에 대한 건재당 설정 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을에게 개업공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여야 함. 1번 정의 건재당 설정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을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없죠. 왜냐하면 대항력은 다음 날 생기는데 저당권은 당일 날 생기잖아요. 지금 같은 날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같은 날 저당권 이사하는 날 대출받았다고 은행에. 그러면 저당권이 우선하죠. 대항력은 다음 날이니까 1번 대항할 수 없고요. 2번 병 또는 정 누구든 저당권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을의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예, 후순위 그 다음날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람은 후순위잖아요. 임차권보다는. 지금 뭐 그림을 그려보면 좋기는 하죠. 을이 임차인이고요. 그 다음에 병, 을. 병이 1순위네. 병 저당 건저당입니까? 저당권입니까? 병 건저당이 1순위. 그 다음에 을 임차권이 2순위. 정입니까? 그 다음에 3순위가 정 건저당. 며칠 날이에요? 날짜가 19년 6월 3일, 6월 3일, 6월 3일. 이것도 6월 3일, 이게 6월 4일. 같은 6월 3일이지만 임차권은 지금 뭡니까? 6월 3일 날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했기 때문에 대항력 그 다음 날 생기잖아. 오전 0시에. 그래서 사실은 이 건저당보다는 선순위죠. 요거는 16일이니까 그 다음 6월 4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선순위입니다. 그래도 이 정의 경매 신청에도 임차권은 말소됩니다.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단 이 정의 경매 신청했으면 정보다는 먼저 배당은 받겠죠. 단 병보다는 뒤에 배당 받겠죠. 순위에 따른 배당은 받고 말소된다고 방은 빼줘야 된다고요.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을이 X주택 경매 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병과 정보다 우선 면제 받는 게 아니라 정보다는 우선 면제 받지만 병보다는 우선 면제 못 받죠. 4번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을이 우선 면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했는데 배당 받는 것과 명도하는 게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땅 빼주는 거하고 먼저 법원에 인도해야 된다. X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동시행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명도 확인서를 가져가야 배당금을 줍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동시행 관계다. 현실적으로 이게 동시행을 딱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매매에서도 동시행을 현실적으로는 못하고 있잖아요. 원래 잔금 치르는 거는 등기 수리만 받고 잔금 치르는 게 동시행이 아니라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할 때 돈 주는 게 동시행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5번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우선 면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했는데 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압류 채권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건저당권, 등기된 임차권 이렇게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이런 거 받으려면 배당 요구해야 되죠. 경매 신청한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된다고. 경매 신청한 사람은 당연히 배당 받으려고 신청하는 거니까. 따라서 10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끝까지 진도 나가니까요. 미리 좀 끝까지 다 풀어오시고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오늘 한 내용은 사실 시험에 거의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 부분이고요. 다음 주에 하는 게 4문제 나오니까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